자, 오늘부터 한동안은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하는 건 1차 부등식.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솔직히 아니다. 1차 부등식 우리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게? 그렇지.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중학교 때 해가지고요. 엄청 새로운 내용까지는 아닌데요. 다음 시간, 한 다다음 시간 정도 하겠다. 2차 부등식이에요. 그 다음 단어는. 1차 부등식 다음이 2차 부등식인데요. 오늘은 그냥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우리 이런 거 풀으래. 이런 게 1차 부등식이죠. 부등호를 갖고 있는 식을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차식이면 1차 부등식이고 2차식이면 2차 부등식인 거야. 근데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3을 우리 이쪽으로 이항하잖아요. 그래서 2x가 뭐보다 큰 거지? 2보다 커서야 답이 뭐가 돼요? 1보다 커. 그러니까 너네한테 어떤 부등식을 풀어봐 라고 하면은 딱 x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뭘로 나오겠어요? 거의 범위로 나오겠죠, 이렇게. 맞지? 이걸 푸시오라고 하면 올바른 범위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것까지 합니다. 자, 어떤 A랑 B 중에 이렇게 할까요, 그냥? A가 더 크대. 근데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C를 더하는 건 부동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이 C를 빼도 부동호는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C를 곱할 건데 C가 양수면 부동호가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C가 음수면 부동호가 어떻게 되더라? 바뀌어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내가 또 C로 나눌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C가 양수면 부동호가 바뀔 일이 없어요. C가 음수면 부동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 얘기 다 중학교 때 하고 오죠? 맞지? 근데 이제 고1 때 약간의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너네 어떤 AX가 B 이상이래. 자, 이거 풀어봐 라고 했어. AX가 B 이상이래. 그럼 양변을 일단 뭘로 나눌 거야? A. 그렇지. A로 나눌 거다. 그래서 너네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A가 양수면 어떻게 쓰죠? X가 A분의 B 이상이에요. 이렇게. 맞지? 부동호 안 바뀌지. 양변 A로 나눌 건데. 맞지? 근데 여기서 A가 음수면 부동호가 바뀌면서 A분의 B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래. 이런 게 고1 때 추가된 내용입니다. 요거는요 중학교 때도 다 배워요. 근데 요거는 약간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원래 중학교 때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거의 잘 나오진 않지만은 나오긴 나와요. A가 0일 때가.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좀 익숙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그치? 중학교의 심화 버전이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좀 익숙하게 나올 건데 자, A가 0이래.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가 B 이상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지? 근데 0이랑 X를 곱하면 뭔데? 0. 그렇지. 그럼 여기서 또 잘 생각해보자. 만약에 B가 양수래.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성립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B가 양수면. 여기에 양수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고 쓰면 돼요. 이렇게. 없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B가. B가 양수인 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지? B가 0이래. 돼, 안 돼? 여기에 0 들어갔대. 여기에 0 들어갔대. 되잖아요. 0이랑 같아도 되니까. 이건 되지? 이건 되지? 그 다음 B가 음수래. 돼, 안 돼? 돼요. 그런데 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걸 풀었을 때 이거를 풀었을 때 A가 0일 때 해가 존재하려면 B가 0이거나 음수여야 됩니다. 해가 존재하려면. 맞지? 0이라도 한 개, 음수면 무수히 많다. 이런 식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AX가 뭐 B보다 작대 이번에는. 작기만 하대.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너네가 여기서 만약에 A가 양수래. A가 양수면은 부동호 박경이 안 바뀌고요. 이렇게 풀 거잖아요. 맞죠? 됐지? 이건 중학교 때 한 거. 자, A가 음수래. 그럼 A가 음수면은 부동호 박경이 바뀌면서 A분의 B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맞죠? 됐어.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번에는 A가 0이래. 자, A가 0이면 얘들아 0 곱하기 X가 B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어? 그럼 얘는 뭔데 결과적으로? 0.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B가 뭐 있을까? 양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여기 양수 들어가면 말이 되잖아요. 0보다 큰 양수 근데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야. 됐어요? B가 0이래. 이거 돼? 안 돼? 돼요.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보세요. 여기 0보다, B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0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해가 없는 거예요. 맞지? B가 음수래. 여기에 음수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있으려면 B가 0보다 커줘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건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외워서 풀지 않고요. 하나씩 그냥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양수일 때, 영일 때,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막 써 있는데요. 솔직히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하나씩 따지는 거야. 아, B가 양수일 때는 해가 있을까 없을까? 조금 생각해보는 거지. B가 영일 때, B가 음수일 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알겠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외워서 풀 수는 없잖아요. 이거일 수도 있을 거고. 그치? 뭐 이거일 수도 있을 거고. 이거 4개씩 막 다 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맞지? 상황에 맞게끔 A가 0이라고 했을 때 될 수 있는 B를 우리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자, 이번엔 이런 거 풀어보래요. 자, 이런 거. 881번. 얘를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연립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연립방정식은 뭐예요? 방정식 2개를 연립해 나온 거를 막 연립방정식 풀잖아요, 우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 때도 연립방정식 계속 많이 풀었었죠? 1차, 2차일 때, 2차, 1차일 때. 근데 얘는 그냥 그 두 식이 부등식일 뿐이에요. 그럼 봐봐. 기억 볼게요. 너네 기억을 풀면 뭐니? x가 뭐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니에는 x가 뭐 미만? 3 미만. 근데 연립방정식은요.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걸 찾아줬어요. 그 우리 연립 방정식을 풀 때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너는 위에만 만족하는 x, y 값 찾았니? 아니잖아요. 이걸 풀 때 얘랑 연립을 해가지고 둘 다 만족하는 x랑 y를 찾잖아요.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 수직선을 좀 그려보면요. 위에 거는 마이너스 2 이상이야. 우리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요? 마이너스 2에다 색칠하고 클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야. 맞지? 그 다음 밑에 거는 3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 아니냐? 답을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이야. 이렇게. 됐어요? 밑에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882번. 자, 기억은요. 3x가 뭐 이하야? 9 이하죠? 그럼 x가 뭐 이하야? 3 이하야. 자, x가 뭐 미만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위에 거 그리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지? 아래 거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이거 아닙니까? 맞지?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딘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연립부등식 별거 없습니다. 그냥 위의 범위 만족하고 아래 범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85번. 85번은 첫 번째 식이 뭐 곱하고 싶니? 6 곱하면은 x 마이너스 21이 마이너스 6x예요? 그럼 얘가 넘어간 뭐니? 7x가 21보다 작아요. 그럼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아요.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요. 뭐 곱할까요? 그럼 2x-1이 7보다 크대. 그럼 2x가 뭐보다 큰 거야? 8. 그럼 x가 뭐보다 큰 거야? 4. 그럼 얘랑 만족하는 걸 그리면요. 밑에는 3보다 위에는 3보다 작아요. 위에는 4보다 커요. 이런 거 아니냐? 맞아? 네. 맞냐? 지금 안 틀렸냐? 네.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경우일까? 그렇지.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이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공통범위가 없잖아요. 그럼 혹시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 자, 한 명은 3을 지났는데 이렇게. 3보다 작대 한 명은. 근데 또 한 명은 이렇게 생겼대. 그럼 둘 다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둘 다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없잖아요. 흰색은 3을 안 갖고 있으면서 3보다 작아야 되고요. 연두색은 3을 갖고 있는데 3보다 커야 된대. 그럼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없는 거니까 이 경우도 해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흰 색깔이 3을 갖고 있대. 그럼 이거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3 되는 거야. 이렇게 x는 3. 이해됐어요?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요. x는 3이 될 수도 있어. 또는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해됐어? 자, 내가 방금 설명한 게 요겁니다. 근데 나 이거 안 틀렸니? 네. 7x 21. 안 틀렸죠? 네. 그거 볼게요. 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이 이런 거예요.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게 해가 없거나 해가 한 개 나오는 거. 부등식을 풀었는데 범위로 나오지 않고 해가 딱 한 개 나오는 거 있죠? 그 특수한 해를 갖는다고 할 거예요. 방금처럼 또 해가 없는 경우. 완전히 이렇게 둘이 갈라서져 버리면 해가 없잖아요. 이렇게. 맞지? 이런 경우를 그냥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이라고 할 건데요. 굳이 딱히 외울 게 없어요. 그치? 그림을 굳이 외울 필요도 없죠? 너네 당연히 해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게 해가 없는 경우잖아요. 방금 내가 다 보여줬죠?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하나일 경우도 내가 방금 보여줬죠? 그거 굳이 외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부등식을 풀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걸 확인하면 돼.
그걸 확인하고 둘 다 갖고 있는 게 없네. 없으면 해가 없는 거고 둘 다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 그럼 답이 하나만 될 수 있는 거고.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요런 겁니다. 자, 이것도 연립부등식의 일부예요. 연립부등식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맞지? 어떤 한 쌍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저렇게 일자로 쭉 줄 거예요. 근데 쟤를 어떻게 풀 거냐면 약간 형태가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이렇게. 맞잖아.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잖아. 맞지? 이럴 때는 꼭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걸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고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한번 풀고 2번 한번 풀어서 1번과 2번에 공통으로 지나가는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이해됐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 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아요? A가 C보다 작잖아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요 B도 C보다 작잖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A랑 B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A가 B보다 확실히 작다는 걸 너네한테 보일 수 있어 없어? 요 식까지고는. 요 두 식까지고는. 없잖아요. 그치?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1번, 3번 푸는 게 아니고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한 번씩 푸는 거예요. 위에 볼게요. 자, 얘 한번 풀면 3x가 뭐보다 큰 거예요? 그럼 x가 2 이상. 얘 한번 풀면 x가 뭐보다 큰 거야? 6. 맞아요? 그치? 이거 풀면 3x가 넘어가면 x가 더 커요. 10이 넘어가면 6보다. 됐어 여기까지? 그럼 둘 다 그림 그리면 요걸 그리는 겁니다. 하나는 2 이상이래. 그리고 하나는 6보다 작대. 그럼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요거니까 뭐라고 쓸 거야? 2 이상? 6 미만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요? 밑에 거 한 번 더. 자, 요렇게 한번 풀면 뭐일까? x가 더 작아요? 4보다. 요렇게 한번 풀면 뭐일까? 5x가 맞네? 5x가 더 커요? 뭐보다? 5보다. 맞지? x가 1보다 커요. 그러면 x가 4보다 작은 거랑 x가 1보다 큰 거를 짬뽕시키면 범위가 이렇게 나오네?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음. 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마지막 개념인데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한테 요거 풀어봐 라고 했어. 근데 우리 앞에서 2차 방정식 단원에서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2차 방정식을 푼 적이 있어요.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한 번,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음수일 때 한 번 해가지고 총 2번 풀었었어요. 그럼 지금 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x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클 수도 있잖아. 맞지?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2번 푸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원래는. 자, 그래서 양수면 어떻게 나오지? 부호가 그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양수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때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랑 짬뽕 시키면 얘들아 이렇게 되지 않냐? 최종적인 답이. 맞지? 첫 번째 경우일 때 답이 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 볼게요. x가 음수래. 그럼 플러스 x가 부호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으니까 x가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3. 근데 나는 x가 음수라고 놓고 풀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랑 합쳐주면 봐봐. 하나는 0보다 작대.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대. 그럼 얘랑 짬뽕 시키면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사실 x가 양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무슨 단계를 걸쳐야 되면요. 이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로 합치는 겁니다. 첫 번째 놓고 푼 경우도 맞는 말이고 두 번째도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맞지? 내가 지금 x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얘랑 얘를 짬뽕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요. 0 이상 3 미만이야 이렇게.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래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한테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답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하나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풀다 보면은. 그치? 식이 좀만 더 길어지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 그래서 좀 야매로 풀 겁니다.
이게 정석대로 푸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풀어서 둘이 나온 결과를 합체하는 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 근데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푸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은 걸 풀 건데요. 이 똑같은 걸 풀 건데요. 우리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너무 오래됐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절대값의 정의를 뭐라고 배우더라? 양수로 나온다. 네. 원점으로부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마이너스 2라는 애는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칸이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씌웠을 때 2가 나왔던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잠깐만. 자,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예요. 그럼 얘 의미는 뭘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어때야 된대? 그렇지, 그 얘기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이 어디야? 3이랑. 그렇지, 여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닌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서 있어야. 그렇지, 이런 데에 서 있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거 아니냐? 맞지? 딱 마이너스 3에 서 있대. 그럼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생각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사이에 서 있어야 되네? 그래서 답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 거예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학원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안 풀어요. 거의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도 다 이렇게 안 풀고요. 저렇게 원점으로부터 거리로 생각해서 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절대값 x가 5보다 커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커야 된대.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점이 어디죠? 마이너스 5랑 5야. 근데 그 거리가 5보다 더 넘어가야 된대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게. 근데 여기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5보다 커지려면. 그리고 또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보다 커지려면?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5보다 다 어떤 경우예요? 그렇지. 같으면 돼, 안 돼? 딱 마이너스 5에 서 있으면? 안 되죠? 요 부분은 무슨 경우예요? x가 5보다? 그렇지.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이번에 이렇게. 자, 절대값 x 플러스 1이 4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자, 잘 봐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는 솔직히 별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으려면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애가 얘랑 얘잖아요. 4보다 작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지? 또 갖다 표시해볼까요? 같으려면 딱 사이 서 있어도 문제될 게 없어. 그러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누구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애인데 이 친구는 지금 어디 서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친구는 얘 쫄라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는 지금 어디 서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서 있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 이하가 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들아 x 플러스 1의 범위가 아니에요. 뭐의 범위 구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 뭘 빼야 돼요? 그렇지. 1을 다 빼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 이상 x가 3 이하야.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방금 우리가 풀었듯이 898번 볼까요?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보다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보다 크려면 어디 서 있어야 돼? 마이너스 6이랑 6보다 어때야 돼요? 요쪽에 서 있어야겠죠? 또? 요쪽에 서 있어야겠죠? 누가? 원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누구야? 그렇지.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6보다 어때야 된대? 작아야 된대. 됐어?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6보다 더 커야 된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얘들아 여기다가는 항상 또는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면 요것도 답이고 아까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 보여줬잖아요.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이야. 맞지? 근데 둘 다 답이잖아요.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었을 때 맨 마지막에 합체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또는을 써야 돼요. 꼭 이해됐어요? 그럼 x가 뭐보다 작다? 만약 7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커야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걸 한 번 배운 이상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절대값 부등식은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쭉. 알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대표 유형을 좀 볼게요. 1차 부등식은 크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오늘 끝까지 다 해요. 네. 내가 다 알려줬잖아요. 13개밖에 없구만. 볼게요. 자, 다음 주 항상 성립하는 거. 자, A보다 B가 더 작대요. 맞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6을 더했는데 부동호가 바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자, 각각 음수를 마이너스 1을 곱했대. 마이너스 1을 곱한 순간 부동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5를 더 더했대. 그럴 땐 부동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 이거 중학교 2학년도 풉니다. 안 어렵죠? 중2 때 우리도 많이 풀었었어요, 저런 거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거의 해가 이게 나왔대. 잘 봐봐. 부동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리고 너네 이거 풀 때 사실 양변을 뭘로 나오지? 그런데 부동호가 안 바뀌었대. 그럼 A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A가 양수래요. 그리고 내가 저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의 해가 이게 나와야 된대. 둘이 똑같이 생겨야 된대. 그럼 A분의 B가 얼마야? 1. 그러면 A랑 B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도 뭐야? 양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B 대신에 A 집어넣어도 되지. 그럼 이렇게 쓰겠지. A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이 A 빼기 2에 하면 마이너스 A잖아요. 맞지? 그 다음 또 이거 풀 때 양변 뭘로 나눌 거야? A로 나눌 건데 A가 양수라며. 그러니까 부동호가 안 바뀌고 요게 되겠지, 답이. 2번. 됐어요? 자, 아까 앞에서 연습하고 왔죠? 연립부등식 위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범위 찾아봐 이 얘기예요. 위에 거 풀면 2x가 뭐보다 큰 걸까? 그럼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야. 아래 거 풀면 4x가 뭐 이하일까? 8. 그럼 x가 뭐 이하야? 2. 그럼 얘랑 짬뽕 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갖고 커요.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럼 얘네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요게 되겠네. 그럼 A, B. 아이고 쉬워. 됐어요? 솔직히 쉽잖아. 오늘 하는 거. 맞지? 네. 여러 가지 방정식 하다 이거 하면 진짜 쉬울 텐데. 네. 자, 마이너스 x 넘어가면 3x가 더 작아요. 뭐보다? 마이너스 15보다. 그럼 x가 뭐 이하야? 마이너스 5 이하야. 그 다음에 밑에 건 뭐 해야 돼요? 싹 다. 그렇지. 그럼 6x 플러스 9가 4x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야. 그럼 얘 넘어가면 2x가요. 얘 마이너스 1인데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인가요? 이렇게. 그럼 x가 뭐 이상? 그렇지. 그럼 첫 번째 거는 봐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두 번째 거 봐봐. 마이너스 5보다 또 뭐래? 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둘 다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5.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특수한 애를 갖는 연립부등식 이런 겁니다. 됐어요? (5번) 아까 내가 얘기해줬죠? A, B, C 형태 쭉 나와있는 연립부등식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된다고. 꼭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지? 꼭이에요. 이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5x 넘어가면 10x가 더 작아요. 30보다.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3보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5x가 더 크거나 같아요? 5보다. 그러니까 x가 1 이상. 그럼 3보다 작은 거랑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공통 범위가 1 이상? 3 미만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 1, 2개. 6번. 자, 이게 살짝 응용된 겁니다. 내가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 됐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연립부등식을 풀면요. 2x가 더 작거나 같아요. a 플러스 1보다. 됐어? 그럼 x는요. 양배 2로 나누니까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 이하야.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x가 더 커요. 2보다. 됐어? 됐지? 그런데 얘랑 짬뽕 시켰을 때 이게 나와야 된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정해져 있죠? 2 이상이라고. 근데 이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이 여기 있어봐.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써야 돼요? 요런 식으로 있어줘야 되고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2 이상 4 이하가 되려면 이 친구가 뭐가 돼줘야 되니? 그렇지. 요게 돼줘야 되는 거야.
안 어렵죠? 됐어요? 양배 2 곱하면 A 플러스 1이 8이야. A 얼마? 할만하죠 지금? 괜찮죠? 봐 6번 푸는데 별로 안 걸리잖아. 7번. 자, 이 친구가 해를 가지면 안 된대요. 그럼 위에 거는 3x가 12 이하라서요. x가 4 이하야. 맞지? 됐어요? 자, 밑에 거 x가 2a-4 이상이야. 이거네. 맞지? 근데 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대. 대충 해를 안 갖고 있으려면 아까 전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됩니다. 서로. 그치? 그럼 봐봐. 얘는 4 이하래. 근데 2a-4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방향이 지금.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생겨버리잖아요.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뭐 어디 있어야 돼? 2a-4가. 4보다? 크다. 이쪽에 있어야겠지. 근데 또 잘 생각해봐. 얘가 딱 4래. 여기가 딱 4야.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간대.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도 4를 갖고 있고 얘도 4를 갖고 있으니까 해가 생겨버리잖아요. 맞지? 꼭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2a-4가 무조건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2a가 8보다 크니까 a가 뭐보다 커야 돼? 이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연립분식을 풀었을 때 만족시키는 그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가 2개밖에 없어야 된대요. 위에 거 풀면 x가 4 이하야. 맞니? 됐어요? 자, 밑에 거 풀니까 x가 a 이상이래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짬뽕시켜봐 라고 했네요. 그럼 봅시다. 4 이상과 얘들아 a가 4 이하랑 a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공통 범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a는 무조건 일단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생각해보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딱 2개여야 되는데 벌써 들어간 애가 있어. 그렇지. 4가 들어가요. 그럼 뭐밖에 못 들어가 이제? 3. 그렇지. 됐어? 근데 A가 만약에 3이래.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요. 되잖아요. 되지? 얘 3 갖고 있는 애잖아요. 되지? 근데 여기 3.5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가 2.5래. 돼요. 그럼 여기에 3, 4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여기에 2래.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오는 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2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2랑 같으면 안 돼요. 여기 2가 들어가면 방금 전에 안 됐잖아요. 그치? 2, 3, 4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뭐보단 작아야 되냐면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3을 넘어가면 안 돼요. 3.1만 돼도 여기 3 안 들어갈 거예요. 맞지? 딱 3까진 괜찮다며 니들이. 이거예요. 끝이에요. 끝. 됐어? 요게 조금 그나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걸 원래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여기 유형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 활용은 원래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도 어렵고 고등학교 때도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단원 맞아요. 근데 나중에 고1이 되면요. 진짜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 어려우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 선생님이. 맞지? 시험 문제 딱 내기 좋잖아요. 맞지?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근데 이건 그나마 좀 쉬워요. 볼게요.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과 한 자루에 800원인 형광펜을 합해서 12자루를 살라 그런대요. 그럼 내가 색연필 5개 사면 형광펜은 7개. 맞지? 내가 색연필 3개 사면 형광펜 9개. 그치? 그럼 내가 형광펜을 X개 사면 색연필은? 12-. 그렇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만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색연필이 한 개에 얼마냐면 500원이래. 500원짜리 12-X개 사니까 가격이 요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형광펜이 얼마? 800원이래요. 800원짜리 X개 사면 가격이 요게 되겠죠. 됐어? 근데 이 가격이 전체 금액이 이게 전체 금액이잖아요. 둘이 더한 게. 그게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네. 됐니?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공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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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두개 까고. 됐어? 그럼 이건 아까 앞에서 본 연립부등식 형태가 아닙니까? ABC 형태. 얘 한번 풀고 얘 한번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72, 그 다음에 60, 마이너스 5x, 플러스 8x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 앞에 거 한번 풀 거야. 이거지 맞지? 그러면은 3x가 더 커요. 60 넘어가면 12보다.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x가 뭐 이상? 4 이상.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면요. 마찬가지로 60 마이너스 플러스 3x가요. 84 이하래. 그럼 3x가 뭐 이하야? 그렇지. 그럼 x가 뭐 이하야? 8. 그럼 얘들아 얘랑 짬뽕 시키면 뭐겠어? 4자루 이상? 8자루 이하. 3번에 있죠?
이제 이런 게 조금 난이도 올라간 부등식 활용인데요. 아, 이런 유형이 진짜 좀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유형은요, 그 모의고사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수능형 문제에서도 좀 많이 볼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근데 솔직히 진짜 딱 한 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솔직히 좀 어렵긴 해. 잘 봐봐.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안 알려줬어.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안 알려줬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줄 건데 한 명한테 세 자루씩 나눠주면 몇 자루야? 18자루가 남는데요. 그리고 5자루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요. 벌써 좀 뭔가 어려운 느낌이 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학생 수를 뭔지 모르잖아요. X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학생 수에 대한 힌트를 좀 줬어.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요. 한 사람한테 3개씩 나눠줄 거래. 그럼 2사람 있으면 6개, 3사람 있으면 9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X명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3X가 필요하겠지? 근데 18자루가 남았대. 이게 사람 수 아닙니까, 지금? 맞지? 사람 수에 대한 힌트를 준 거잖아요. 이해됐어? 볼펜 수. 맞지? 이게 볼펜 수 아니냐? 3명씩 나눠줬는데 18자루가 남았어. 이게 볼펜 수에 대한 힌트를 준 거잖아요. 맞아? 이해됐어? 이게 볼펜 수.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봅시다, 이제. 자, 5자루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대요. 뭐 이렇게 쭉 가겠지. 근데 있잖아, 내가 얘한테 5개씩 줄 거야. 5개씩 줄 건데요. 마지막 이 친구는 한 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이래.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근데 내가 처음에 학생 수를 몇 명이라고 놨죠? X명. 그럼 요 한 명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몇 개 받는 거야? 그렇지. 얘 한 명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5개 받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에 오는 애를 몇 명이라고 할까? 얘 빼고는 딱 한 명 빼면? 그렇지. X-1명이 될 거예요.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5개씩 받을 거야. 그치?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5개씩 받을 건데 맨 마지막 이 친구는요. 한 자루 이상 볼펜 수가 맨 마지막 이 친구는요. 4자루 미만으로 받을 거야. 식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볼펜 수예요. 맞지? 이게 전체 볼펜 수인데요.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5개씩 받아갔잖아. 근데 얘는요. 지금 한 자루 받거나 또는 4자루보다 작게 받을 거래. 이게 전체 볼펜 수에 대한 식 아닙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봐봐. 볼펜 전체 수야. 내가 갖고 있는 볼펜 전체 수. 근데 한 명 빼고는 5개씩 다 나눠줄 거고 볼펜 벌써 여기 더해야겠죠? 볼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얘네한테 나눠준 볼펜. 그다음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받거나 또는 4자루 미만으로 받는데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 한 번 이렇게 풀어야죠. 좀 어렵나요? 네, 좀 어렵습니다. 원래. 한번 풀어봅시다. 5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 3x 플러스 18 이하야. 그럼 2x가 마이너스 4 넘어가면 얼마니? 22. 그러면 x가 11 이하야.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풀 거예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2x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19예요? 됐어? 맞아? 5x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얘랑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x가 19보다 크니까 x가 뭐보다 큰 거야? 2분의 19. 그럼 얘랑 짬뽕시키면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 2분의 19보다 크고 11 이하야. 2분의 19가 얼만데? 대충. 그래. 9점 얼마야 이렇게. 그치? 9점 얼마부터 11까지 최대로 큰 x값은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학생 수 물어봤잖아요. 11명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 꼭 다시 한번 강의 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요거. 근데 진짜 자주 나와요. 그리고 너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부등식 활용해서. 이게 아마 스토리만 바뀌고 맨날 다른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맨날 다른 이야기로. 내용은 똑같은데 식 쓰는 건 똑같은데 다른 이야기로 나올 거야. 뭐 예를 들면 의자에 앉힐 건데 마지막 한 의자에는 몇 명 앉고 몇 명 못 앉을 거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파악해서
요거 좀 한 번만 이해하면 되니까 꼭 제대로 풀어오세요. 알겠죠? 네, 다음 3개 남았어 얘들아. 좀만 기운 내봐.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열심히 하고 온 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9보다 어때야 된대요? 그래,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에 서 있어야 돼? 마이너스 9랑. 그렇지, 누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거기 서 있어야 돼. 그럼 양변에다가 3을 더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6보다 크고요. 4x가 1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럼 끝났네요. A, B.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은근히 쉽죠? 또 한 번. 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얘들아 이번에는 그냥 여기가 숫자가 아닐 뿐이에요. 진짜 하나도 안 어렵거든? 너네가 만약에 여기가 7이었어. 그러면 3x-1을 마이너스 7이랑 7 사이에 세울 거야. 근데 저기가 지금 숫자가 아니고 문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3x-1을 어디랑 어디 사이에 세워야 될까? x-6이랑 그렇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일 때는 부호 한번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맞지? 근데 문자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일 때랑 부호가 똑같을 때 한번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 누구를? 3x-1을요. 얘랑 얘 사이에 세우자고. 부호 반대 한 번, 부호 그대로 한 번. 우리 7일 때도 부호 반대 마이너스 7 쓸 거고 여기다 7 쓸 거니까. 이해됐어 내 말? 됐어? 그럼 이거 풀면 돼. 이거 풀려면 또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괜찮아요? 그럼 넘어가면은 4x가 더 커요.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그럼 x가 뭐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됐어? 그럼 얘 풀면은 2x가 더 작거나 같아요? 8보다. 그러니까 x가 4 이하야. 그럼 얘랑 짬뽕 시키니까 뭐겠어? x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야.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마지막. 자, 절대값 2개짜리는요. 요렇게 못 풉니다.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막 따져가지고 계속 계산했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값이 2개야. 그래서 이렇게 못 풀어. 절대값이 하나일 때만 원점으로부터 거리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푸는 방법이 그렇게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봐봐. x-2가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또 x가 양수일 때 하면 음수일 때 한 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x-2가 양수라는 건 x가 뭐 이상이야? 2 이상. 그 x-2가 음수라는 건 x가 뭐 미만이야? 2 미만.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랑 0보다 작을 때 한번 이렇게 4번 풀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좀 그려보면 봐봐. 하나는 2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대. 맞지? 그 다음 얘는요? 2보다 작대. 그 다음 얘는요? 0보다 작대. 그 다음 얘는 0보다 크대. 이렇게. 맞지? 그럼 좀 크게 보면 3가지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한 번, 그치?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첫 번째 구역. 그렇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구역은요? 0 이상 2보다 작을 때. 얘들아 이 이상이라는 건요. 이거 갖다 표시는요. 얘한테 붙여도 되고 얘한테 붙여도 되고 솔직히 상관없어요. 세 번째 x가 2 이상. 마찬가지로 갖다를 얘한테 줘도 되고 얘한테 줘도 돼요. 한 사람한테만 주면 돼요. 이어질 수 있게끔.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0보다 작은 걸 아무거나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같은 애들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 양수니 음수니? 뭐야? 양음수는 뭐예요? 뭐야? 무슨 음수? 음수, 그치?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같은 애들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으니까 x가 뭐보다 커야 돼? 그렇지. 근데 내가 요렇게 놓고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얘랑 짬뽕 시키면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번. 2번 한번 볼게요. 여기 사이에 들어간 애가 1 같은 애들 있잖아요. 1 같은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자, 두 번째 절대값에 집어넣으면 양수 그대로. 그 다음에 4. 그럼 얘들아, 얘 봐봐, 얘. x가 없어지잖아요. 해가 없다. 아니, 잘 봐봐. 올바른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해가 없는 거야. 말 안 되잖아요. 맞지? 근데 얘는요? 말 되잖아요. 그치? 말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되잖아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 말이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게 나오면 이렇게 갖다 버리면 돼.
근데 말이 되게 나왔으니까 얘 이 범위에서 말 된대. 데리고 내려와. 이 얘기야. 됐어? 마지막 2보다 큰 거 아무거나 저기다 집어넣으면 3 같은 애들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 다음 옆에 것도? 양수. 그러니까 2x가 6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그렇지. 그럼 얘랑 얘랑 짬뽕 시키면 뭐겠어요? 2 이상 3 미만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다 맞는 말이니까 마지막에 요 세 명을 뭘 줘? 합체.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대. 두 번째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세 번째 2보다 크고 3보다 작대. 그럼 얘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합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A,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